이제 이행을 안 한다. 이행 명령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상대방한테 부과될 수가 있고, 그 이행 명령을 또 3회 이상 어긴다 했을 때는 감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감치란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징역이나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정가로 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일 안에 기간을 정해서 구치소나 이런 데에 수감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구속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치 명령 전에 웬만하면 양육비를 다만 몇 회라도 지급하는 게 실무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얻었을 때, 흔히들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얻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판결문이 되겠고, 지급 명령 결정문이 확정되면 그것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고, 흔히들 아시는 이제 공정증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도 바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게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이제 확정되었을 때, 이혼 사건에서는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는 이게 1심 판결만 선고가 돼도 이제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판결문에 보통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재산분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혼이 되어야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혼 사건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거나 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에 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런 특이점이 있고, 다만 이제 이혼 사건에서도 위자료나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심 판결만 선고돼도 상대방한테 달라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안 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집행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재산의 종류에 따른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개괄적으로 어떻게 강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물론 뭐 개인이 혼자서도 하실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는 것은 꼭 전문 업체를 쓰시라. 일단은 추심을 법적인 경험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좀 힘든 분야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부동산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가장 흔히들 하는 방법이 이제 강제 경매에 넘기는 겁니다. 경매에 넘기면 일단은 뭐 다른 채권자들도 이제 채권 신고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기일이 잡히고 감정평가를 거치면서 최저 낙찰 금액이 정해지면 이제 낙찰자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내 채권액에 따라, 그 다음에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게 강제 경매 절차인데, 이런 경우는 뭐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부동산이 내가 이혼했는데 아직도 상대방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 상태로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팔기도 어렵고, 여기서 누가 사느냐도 문제가 되고, 전세를 주는 것도 다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관계를 이제 해소하려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신청하셔서 법원에서 이제 뭐 대금 분할 판결이라는 게 나와서 흔히들 말하는 경매 분할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낙찰자가 정해지고 낙찰 대금이 납입되게 되면 자기 지분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할 때 돈으로 받기로 한 게 아니라 2분의 1씩 한 상태로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경매 분할 방법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난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시간 동안 실시간 법률 상담과 함께하는 술방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특히 방송 중에 고정 댓글에 안내된 상담 번호로 방문 상담 원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방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운영 중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요일 밤 8시 저희와 함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내가 재산분할금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 재산이 주식밖에 없다. 주식은 보통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한테 압류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압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을 못 하게 되고,
그 일단 묶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금화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 현금화 명령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식을 매각해서 원래는 그게 주식이 이제 상대방 배우자한테 가야 될 거를 나는 이만큼 채권이 있고 그걸 내가 압류했으니까 상대방 배우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라고 이제 추심 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증권사한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주식이랑 거의 현금화되는 과정은 동일한데 다만 코인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 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의 구조랑 거의 비슷한 구조라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해외 거래소에 있다거나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재판권이나 이제 집행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제 집행해서 돈을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이때는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동산 압류,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압류하듯이 아니면은 집에 있는 물건, 뭐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도 압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거 압류하듯이 집행관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죽어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 그러면 이게 또 집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코인 같은 거에다가 이제 돈을 내가 몰아넣고 은닉했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강제 집행 방법으로는 좀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형사적인 절차를 동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야. 그거를 알고 있어. 좀 있으면 이제 내 통장이나 뭐 재산이 압류될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내 재산을 은닉하는 겁니다. 아니면 허위로 양도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제집행 면탈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혼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내 채권을 만족하는 방법, 그게 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강제집행 면탈과 비슷한 구조인데 이것도 내 채권이 성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재산을 제3자한테 넘겼을 때 그게 이제 사회행위다라고 해서 그 제3자한테 넘긴 재산을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한테 재산을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인데 이건 좀 주의하실 점이 이게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행위가 있음을 안 날, 그 다음에 사회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반드시 제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제기해도 허가가 각하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회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집행 권한이나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재산 명시 신청이랑 채무자가 내 재산은 이러한 게 있다. 뭐 예금이 얼마 있고 주식이 얼마 있고 부동산이 뭐가 있고 뭐 보험은 뭐가 있고 보험 해지환급금 얼마 있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다가 목록을 제출하라라고 이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허위로 적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명시로도 이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다 못 믿겠다라고 하면 이제 직접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재산 조회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이 예금이 얼마 있고 뭐 주식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 아니면 이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 조사를 해 놓으셔야 이게 채무자가 재산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지 이 사람이 얼마를 숨겼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집행 권한을 확보하시자마자 바로 그런 재산 조회나 재산 조사 절차에 착수하시는 게 여러모로 이제 이득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 강제 집행 방법과 좀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강제 집행 방법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사람의 부동산이나 뭐 예금이나 주식, 뭐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당연히 가능한데 다만 이제 양육비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이제 만약에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직장인이다. 그래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양육비를 상대방의 직장한테 급여를 상대방 배우자한테 주지 말고 양육비로 나한테 지급해라 라는 게 직접 지급 명령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양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이제 상대방 배우자한테 급여로 들어가고 100만 원은 나한테 양육비로 직접 상대방 배우자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보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양육비가 이제 지급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2회 이상 지급을 안 했을 때 이 방법을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제도는 담보 제공 명령이라고, 이것도 이제 양육비를 안 준다 했을 때 상대방한테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그런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앞으로 내 아이가 성년 시까지 지급받아야 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 이행 안 했을 시에. 그리고 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행명령을 결정하면은 이제 이행을 안 한다.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상대방한테 부과될 수가 있고, 그 이행명령을 또 3회 이상 어긴다 했을 때는 감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감치란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징역이나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전가로 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일 안에 기간을 정해서 구치소나 이런 데에 수감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구속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치 명령 전에 웬만하면 양육비를 다만 몇 회라도 지급하는 게 실무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 급하다 그럴 때는 양육비 이행관리위원회라고 우리나라 또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일정 조건 충족 시에는 양육비를 국가에서 대신 먼저 주고 나중에 대신 내준 양육비를 상대방 배우자한테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특히나 뭐 이제 양육비가 잘 지급되지 않는다, 양육비가 당장 나오지 않으면 나와 내 아이들의 생계가 당장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 이럴 때는 양육비행관리원한테 그 문의하셔가지고 좀 실질적인 도움을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선고됐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판결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제 그 방송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예,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